특히 지금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과거 했던 발언 듣고 와서 수사 속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거에 저런 말 했었는데 계엄 선포의 장본인이 됐어요. 허주현 변호사님. 근데 저희 어제 채널의 취재 결과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진술한다, 묻지도 않은 것도 답변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본인은 내란죄에 있어서의 성립 요건인 내란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목적, 그러니까 고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구속영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나중에는 혐의가 소명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봐서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본인에게 적용될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목적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회의 어떤 이 계엄 해제 요구한 결의를 좀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포고령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아마 본인도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고 그것이 곧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포고령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포고령의 작성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지금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특히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관련해서 옛 기무사, 옛 보안사령관, 여인영 방첩사,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곧 수원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체포조를 꾸렸는지도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체포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지금 나섰는지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 지시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경찰 쪽에서 이제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위치 추적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엄법에도 그렇고 헌법에도 그렇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계엄 상황에서도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지시 자체가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도가 있었다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저런 부분들이 팩트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 어떤 내부 진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대통령 얘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전쟁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 안 바꾼다. 장수도 장수 나름이죠. 라고 비판하셨고요. 예. 이런 난국에도 친한 친윤 개파 싸움인가요? 쓴소리 하셨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 바랍니다. 부리 머리를 맞대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교과서 밖으로 계엄이 나온 뒤로 마음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고생하는 군인들은 그만 괴롭혀라. 군 사기 얘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